저 희노애락 희노애락 애호육이 7정이거든 저게. 네네네. 7정은 사단 7정에서 나온 말이잖아. 네네. 사단 7정이에요 저게. 네. 아니 사단은 네. 사단은 그 측은지심, 네네네네. 사양지심, 십이지심, 수호지심, 네. 십이지심 뭐 요걸 갖다가 네. 사단이라고 했잖아 보통. 네. 사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두 줄인 게 이제 인의애지신이거든. 인의애지신. 네네. 근데 그 인의애지신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인의애지신은 사람의 본성 중에서 이렇게 인의애지신이라는 것은 마치 이 감정으로 이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으로 다 지향해야 될 관점이 바로 인의애지신이에요. 사람이 이성으로 지향해야 되는 관점이 인의애지신이지. 이성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 예. 그게 인의애지신이지. 네. 그래서 공자라든가 맹자 같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맹자가 말을 갖다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탁 맞춘 거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네.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잖아. 네. 우리 이 명리에서는 보통 목을 갖다가 인이라고 하고 네. 금을 갖다가 의라고 하고 네. 예를 갖다가 화라고 얘기하고 지를 갖다 수라고 하고 네. 신을 갖다가 토라고 토. 얘기하거든. 네. 이거는 100%라고 하는 숫자로 얘기했을 때 2, 3%에 해당하는 이성을 갖기 위해 이성 아까 이게 명명덕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성을 지향합시다 우리. 이런 이성을 지향합시다. 이성. 네.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칠정이라는 것은 네. 그건 철저히 감정이거든요. 네네. 희노애락 애호육도 오행으로다 보면 희가 목이에요. 노가 금이에요. 네. 애가 슬프레자 쓰거든. 슬프레자 같은 경우가 수예요. 네. 희노애락 오도 저기 이제 요것도 이제 수 이렇게 아니 화. 막 예를 들어서 욕 같은 경우는 수 이렇게 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행으로 다 접목시키면 똑같아. 근데 저게 97% 감정이라는 얘기야. 목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 저도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희예요. 희. 예. 아, 자기 좋아하려고만 하는 게 희지.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서 목이 왕한 사람들한테 되게 아이고 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목 왕한 사람들한테 네. 아이고 이게 호불호가 정확하시네요. 이게 바로 희예요. 근데 아까 네. 사람의 감정을 잘 교감할 줄 아는 게 목이지. 네. 인이잖아, 참 인. 네. 응? 그리고 금이라는 것을 갖다 성낼 노자를 쓴 건데 성질납 금은 자기만 정의로 와. 자기만 정의로 와서 틀린 걸 보면 화가 올라와. 화가 막 난단 말이야. 네. 이게 감정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인의가 있어야지 네. 의로워야지. 자기가 계속 오르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오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성과 이 감정을 또 매치시킬 수가 있네요. 이 이성과 이 감정을. 감정이라고 하는 네. 97% 감정을 2, 3%의 이성으로다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자는 게 오행이 주는 진짜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저걸 갖다 동일시 보는데 목이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가 인이라고 해서 어질다. 목이 네. 뭘 어질냐? 어짐을 지향하는 거지. 2, 3%의 이성을 갖고자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네. 어질기 위해서 어지러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그런 학습을 통하지 않으면 대개 목이라는 자체는 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두루미야 뭐 이렇게 저 까칠해서 이거 드시라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한테 들이댄단 말이야. 상대방을 갖다가 좋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얘기도 길게 들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걸 갖다가 그래서 강의를 갖다가 10년도에서 이렇게 12년도, 13년도 이때 많이 내가 다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오행에 대한 기본 틀에서 네. 뭐 이렇게 뭐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다가 사단도 뭐 측은지심이 목인데 측은지심이라는 목 자체 측은지심을 목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목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지 그렇게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97%는 다 이렇게 우리는 칠정을 갖고 있지. 네네네. 그래서 이기론 가지고 우리가 보통 조선 그 왕조에서의 어떤 조선 왕조 500년에서 보통 그때 이제 태계 이항 선생님도 그렇고 이기론 얘기했던 게 저런 건데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게 저 칠정이요 저기 사탄이요 뭐 이런 거지. 재밌는데요. 이것도 유튜브에 좀 쭉 해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 재밌는데요. 저거 저기 옛날에 이렇게 뭐 천인주명학이라는 네. 카페 가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 강의하신 게 있구나. 강의하는 게 있으시구나.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저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쭉 만나는 게 계획돼 있는데 이 뭐 이상한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 뽑으세요. 뭐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유튜브 강의 중에 육식갑자 이 간지로 보는 거 그거를 갑의 간지 쭉 해가지고 설명 하나 하시고 을의 간지 해서 그 수업이 쫙 이어지는 게 있던데 제가 그게 너무 좀 이렇게 확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지를 통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육식갑자를 한 사이클로 보아라 이렇게 한 번 펼치고 한 번 우물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되게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게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얘기인가요? 예, 글쎄 그거 이렇게 네. 생각이 전 그래요 이렇게. 저는 아까 전자공학과라서 이진법이죠. 전자공학과에서는 영하고 일하고 해서 이진법이죠. 네. 이진법. 영 아니면 일이라는 이진법.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다 수학적인 것이 이제 십진법이라고 해서 십진법으로 다 수학 체계를 갖다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숫자라는 개념 자체 같은 경우가 숫자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동양에서는 저 육식갑자로다가 그냥 육식갑자도 하나의 진법이에요. 육식진법. 이렇게 순환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1서부터 10이라는 숫자, 1서부터 100이라는 숫자는 너무도 우리한테 익숙한데 육식갑자 이렇게 하면 익숙하지가 않아. 네, 어렵고. 근데 그냥 옛날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순환적 관점에서 육식갑자를 갖다가 이렇게 차라리 간지화 시켜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뭐 이민년 이렇게 이민년 기우월 오늘 같은 경우 정해일 지금 시간 같은 경우가 정미시 이렇게 표현하면 이 간지만 보고도 지금 이 시간이 이 간지가 어떤 의미를 주는구나를 갖다가 메시지를 딱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간지 학문이에요. 간지를 갖다 쪼개서 뭐 천간지지 따로 공부하고 십간 공부하고 십이지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다 공부해야 되는 총체적인 것은 육식갑자를 갖다 순환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천간대로 지지대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선생님 유튜브 강의 딱 보고 이걸 도리로 봐야 되구나 이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뭐 이걸 갖다 예시 이것도 간단한 예만 드릴게요. 육식갑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그럼 지금 간단하게 갑오년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갑오년에서 시작해서 계묘까지 끝나는 거잖아. 갑진년이 또 시작되잖아.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라고. 갑자년서부터 개해까지 육식갑자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에 우리가 경자년 신축년이라는 20년 21년이라는 경자 신축 같은 간지가 그 사람들은 간지 경자 신축 그냥 금생순회 금순회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경자라는 것은 모든 걸 통제한다는 얘기를 갖다 해야 되거든. 나는 이렇게 무술년도 그렇고 정유년, 병신년, 이신시절에 경자년, 신축년인 것이 뭐가 통제될 거다. 통제될 거다. 이런 것들이 그 간지가 주는 것이 통제거든. 경자신축이. 경자신축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다. 금은 모든 걸 갖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선을 거놓고 제재를 갖다 가는 거예요. 군대 같은 경우가 군대에서 사열하듯이 줄 맞춰서 오화열을 맞춰서 사열하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규격을 갖다 짜 맞추는 게 경자신축이거든. 그럼 그런 간지를 놓고서 이건 그래서 올해라고 하는 운세는 뭐야 이게 뭐 쫙 틀에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올해 한 해 이민년도 이렇게 보냈지만 이민년의 운세, 작년 운세 같은 경우에서 내가 이민년 운세 같은 경우가 뭔가 이렇게 이민년 이 짝에서 저 짝을 갖다 전달하고 이게 내가 통신망
이민이라는 것은 길이다. 서울에서 부산, 뭐 세계 항공망이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모든 이 네. 배달적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하는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될 거다. 이게 경이민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네네네네. 원활한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화두가 되더라고. 그렇듯이 내년 계묘년 같은 경우도 네. 내년 계묘년 같은 경우도 계묘라는 간지가 어떨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묘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우리가 목생화라는 것은 희망이 있거든 다들. 네네네. 목생화는 희망이라는 자체가 있고 뭔가 네. 나아질 거라 그랬는데 네. 수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더뎌. 천천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우리가 보통 네. 이게 씨가 싹을 발아가는데 네. 보통 7일 걸리고 3일에서 7일 걸리거든. 수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예열 중이라는 뜻이에요. 예열 중. 뭔가 이렇게 꼬물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열 중, 뭔가 네. 이렇게 가열 중 이런 거지. 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숨고르게 하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계묘 갑진이 되면 이제 다시 갑진이 됐다는 얘기는 네. 형체가 드러났다는 뜻이야. 네. 형체가 나타났다. 그래서 갑목이 들어오면 뭔가 제도가 생겨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계묘까지는 뭔가 이렇게 뭐든지 불투명해진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옆으로 흐를 거다. 옆으로. 그래서 돌발적인 일들,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번지는 거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기 위해서 네. 혼재되어 있어야지 갑목이라는 우리가 보통 혼돈이 되어 있어야지 갑목으로 다 법을 제정하잖아. 그럼 갑진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계묘년까지는 혼재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법이 왜 생겨지지? 네. 어질러지고 법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필요하게끔 뭔가 세상이 어지러워져야 법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어지러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계묘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기 직전의 어떤 상태인 네, 거예요. 내년이라는 운세 같은 거 계묘라는 간지가 뭐가 또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앞으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고 뒤로 네. 가는 거고 우왕 좌왕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묘라는 간지가 주는 메시지인데 네, 그런 걸 네. 잠깐만 60갑자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이민 계묘 갑진 네, 이런 네. 흐름으로 가는 게 어떤 흐름으로 가겠구나를 갖다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천인지운명학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60갑자 간지의 그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덩어리로 봐야 되구나. 그리고 이게 한번 펼치고 한번 오므리구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도 펼쳐지고 그렇지. 오므리구나. 펼쳐지고 그거를 오므리고. 그 틀을 제가 알게 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렇게 60갑자를 갖다가 이렇게 귀곡자라고 하시는 분은 네. 나부모행이라고 해서 네네네. 나부모행으로다가 이렇게 또 목화토음수를 구분했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결국은 나부모행도 결국은 음율을 읽는 거예요. 음율. 저번에 민영현 선생님도 나붐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시는 나붐도 나부모행 같은 한번 경우도 들어보고 싶네요. 60갑자도 그렇고 60갑자를 네. 나부모행화 시켜서 목화토음수를 갖다 시킨 거거든 그동안. 네. 그래서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나붐에서도 그런 어떤 한번 이런 흐름이 있는 거네요. 나붐도. 그러니까 목화토금술 간단히 이제 60진법에 대한 이렇게 자 음양에서 네. 음양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밤이고 낮이고 음양이잖아. 네. 예? 보통 양이 산포 퍼트려져야지 네. 수축되는 거잖아. 네. 음양이. 네. 그 음양을 갖다 오행화시키는 것이 목화토금수고 네. 오행을 갖다가 다시 십간십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다 해서 네. 십간십이지로 분류한 거라고. 네. 십간십이지를 최대한 벌려놓은 게 60갑자라고. 네네네. 60갑자를 갖다 다시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30개를 갖다 축소시키고 절반으로 다 딱 해서 음양을 갖다 구분하고 절반으로 다 또 오행으로 다 축소시키고 이게 나부모행을 갖다 나부모행이 60갑자를 간단하게 다시 음양으로 쪼개고 오행으로 쪼갠 거예요. 축약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나무이 뭔지 진짜 궁금했는데. 축약한 거예요. 똑같은 거야. 십간십이지나 네. 십간십이지를 60갑자로 한 거나 네. 60갑자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씩 갑자월축 해중동 병인정년 노중화 이렇게 묶은 거를 네. 음양으로 묶은 거라고.
음양으로 묶고 오행으로 묶어갖고서 이렇게 하나의 음료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지로 다 설명한 거고 그때 그 귀곡자라고 하는 분은 그 네네. 음률이라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지 않냐 이렇게. 모계 시대가 뭐예요? 모계 시대라는 것은 간단하게 모계 시대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네. 좋은 일 있는 게 모계 시대. 네네. 화라고 하는 시대는 뭔가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게 화의 시대. 네네네. 그래서 또 금의 시대 철저히 엄격하게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필요성. 네. 이 금의 시대. 왕권에 대한 강력한 군주 시대. 네. 금이라는 건 군주 시대거든. 네네네. 지금 이렇게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군주 시대지 아직은 네. 강력한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월권으로 다 지금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네네. 군주라고. 그게 네. 금이라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네. 그렇고 이렇게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왜 민주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힘으로다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이야 목이야는 목에 가까운 거지. 그걸 갖다 시대적인 변천을 갖다가 네. 그 시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거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똑같이 60갑자를. 그렇구나. 나붐에 대해서 늘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좀 책을 좀 뒤져보고 선생님 그건 고서를 찾아보면 나오는 게 그 시절에는 이제 저기 이제 옛날에는 국가가 생겨지면서 검은 옷을 입었던 때가 있었어. 검은 옷. 그게 네. 수거든. 수야. 검은 옷.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다 검은 옷을 입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 하얀 옷을 쫙 입었다가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의복에서도 벌써 것들을.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상담하고 선생님 처음 뵈러 왔을 때 그 대운 적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대운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술월의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술월의 신금인데 이제 곧 진월이 올 거란 말이죠. 진대운이 올 건데 그때 이제 가을에서 봄으로 넘어가느냐 제가 그 질문 드렸을 때 선생님이 술은 그대로 술이고 이것이 진의 환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그렇게 것 봐야죠.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팔자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자동차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로 비유해요. 팔자는 내가 자동차로다가 비유하는 것은 내가 자동차로다가 진짜 제니시스 G80인지 네. 내가 아반떼인지 네. 그랜저인지 네. 산타페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팔자의 어떤 형태로다가 우리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팔자라는 것은 내가 자동차로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 만물 중에서 돌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고 진짜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도 있고 육지동물일 수도 있고 네. 바닷속의 어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만물 속에서 사주의 어떤 고유한 모습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뭐 순과 역, 순역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 대한 길 자체에서 이런 운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해서 운이 순역으로 가는데 대개 보통 5번째 대운에서는 합을 하고 6번째 대운에서는 충을 갖다가 충국이 나오죠. 근데 뭐 대운에서 충국 자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검증되는 거예요. 검증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수업 시간에도 거론했는데 우리가 충을 보는 것은 충과 극을 또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뭐 충극을 보려고 하면 그 사주가 생과 합을 봐야 되는 거야. 충극을 갖다 본다는 얘기는 검증을 얘기하는 건데 검증되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20년까지 공부해갖고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는 게 충극이에요. 검증되는 거예요. 충극은 검증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까지 과정에 20년 동안 내가 충분히 상생적 의미로다가 공부를 해온 사람은 충국이 들어올 때 기쁘죠. 시험지가 다 내가 아는 거니까.
생을 갖다 하거나 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 네. 시험지 답안 자체가 충국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충국이라는 것은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을 볼 때 합을 봐야 되고 생을 봐야 돼. 그래서 합을 보거나 생을 본다는 것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을 볼 때 충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충을 보려면 합과 생을 봐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준비된 걸 봐야지. 준비된 사람은 충국과 검증이라는 것이 네. 기쁨이지만 검증돼서 내 포지션이 정확히 이 사회적인 구도 같은 경우는 내가 1등서부터 100등까지 어떤 검증받아서 30등인지 50등인지를 갖다 검증받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50대 이쯤 되면 다 다 검증받게. 검증받는 나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기의 삶을 그래서 검증받는 일반 나이.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어. 40대, 50대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네네네. 그래서 예쁘게 살았으면 얼굴이 온화하고 험한게 살았으면 얼굴이 온화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이렇게 네네.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든 정신 상태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6번째 대운 전까지 자기 소신과 자기 의지가 굳건하게 만들어졌으면 충국인 기쁨인 거지. 그러면 그때 인품을 갖다가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지. 충국이 들어왔을 때는. 50년 동안 삶 자체를 갖다가 내가 건실하게 살아서 사람한테는 인품이 검증됐으니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50년의 삶 자체를 갖다가 조금 상생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했으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충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네네. 내가 지탄 받을까봐, 내가 존경받을까봐. 이게 충국이잖아. 그렇구나. 저는 이게 딱 이렇게 충되는 때 이 사람이 완전 확 바뀌나? 그렇진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충국이 들어올 때 이제 검증받으니까 이제 선명해진 거잖아.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명해졌잖아. 얼마나 기쁜 거야, 이 또한.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도 이게 평가를 받고 싶어. 시험 보면 내가 80점짜리 공부를 했는지 90점짜리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가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심상 자체가 검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국이 싫겠지. 네네네.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이렇게 지금 선수촌에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3, 4년 동안 계속 운동하다가 올림픽이라는 게 없으면 검증이 안 되니까 그게 정말 따분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겠네요. 그때를 때를 기다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제 끊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영상 찍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